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창빈입니다. AMPN 글로벌 이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실제 광고 집행했을 때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이전에 광고 세팅법 아니면 광고 매체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그냥 단순 광고 말고 광고 진행하기 전후나 광고할 때 좀 필요한 것들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광고를 진행할 때 자사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광고주분들께서 사실 광고 오래 하셨던 분들도 새로 자사몰 개편했거나 뭔가 이제 다른 URL로 넘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네. 상세 페이지 세팅하는 거나 설정하는 거 그리고 쇼핑 검색 네이버 쇼핑 검색 카테고리 등록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네. 그거는 다혜대리님이 아시다시피 좀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광고단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나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 아직 오픈 안 한 광고다. 네.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거를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서류 넣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막혀서 출시한 지 며칠 되고 광고를 한다든지 좀 늦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 좀 경험적인 면에서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다혜대리님도 광고주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실 때가 네, 광고주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많이 놓치고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빠르게 광고 세팅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사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마케터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좀 정신 없을 때는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잊어가지고 네. 일정 놓치거나 이러면은 좀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미리 선검수를 받아서 상세 페이지 업로드 되기 전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에서 광고 소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이런 매체들 같은 경우는 검수 기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 짧으면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틀까지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브랜드 검색 광고랑 신제품 검색 광고 진행할 때 네이버에서 공문이나 집행관한 확인서 이런 것들 많이 요청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문, 이제 공문 형식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관한 확인서, 그리고 총판 계약서나 상품 등록증.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저는 그냥 광고주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주 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또 취급하는 총판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집행관한 확인서는 보통 본사 자체 내에서 광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외주를 맡기든지 아니면 총판한테 이제 맡겼을 때 그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서류들 같은 경우는 집행관한 확인서. 네. 이거 넣으면 이제 좀 검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예요 광고가. 근데 지금 상세 페이지에 그 광고 내용을 업로드하기 싫어요. 아니면 못해요 지금. 그런 경우는 이제 검수를 미리 해당 상세 페이지 이미지라든지 이제 올려야 되는 상세 페이지를 비공개로 걸어놓고 선검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매체사에서 그걸 검수를 승인을 해주면은 그 일정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물론 당연히
승인이 됐는데 그 후에 어떠한 액션 없이 뭐 상세 페이지 안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작은 포인트지만은 좀 광고 일정이 안 맞게끔, 그러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사실 거의 광고주들은 많이 체크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근래 진행했었던 것 중에서 한번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한번 막혀가지고 좀 네.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잠깐 쓰다가 말았는데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로 진행할 때 네. 필요한 것들.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광고 진행할 때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사몰 같은 경우는 네. 쇼핑 검색에 또 새로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등록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광고단에서 그 소재 올렸을 때 네.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차이가 있잖아요. 네. 왜 계속 내 건 안 뜨냐 했더니 PC 채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네. PC 채널 같은 경우가 뭐 광고 네이버 광고에서도 그냥 웹사이트로 등록하면 네이버 쇼핑이 안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제가 네. 어쨌든 실제 광고를 집행했을 때 성공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좀 전에는 준비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저희가 진짜로 집행을 했을 때 조금 좋은 성과를 거뒀거나 네. 지금 좋은 성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혹시 하고 계세요? 우선은 어떤 식으로?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브랜드들이 유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조금 제약이 있는 게 그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키 제품 같은 거는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얘네가 어떤 문구를 쓰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는 구매를 할 때 그냥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는 거라서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광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브랜드 인지도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단어라서 저는 보통 자사면 검색량에 따라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좀 평가를 하는데 네. 보통 저는 광고주의 대부분이 네. 이제 검색량이 좀 적은 광고주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자사면 검색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많이 세워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바이럴이랑 각종 DA 매체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 네. 처음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신규 광고뿐만이 아니고 아직 자사 그 검색량이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죠. 그러니까 네. 트래픽이나 자사 검색량이 많지 않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바이럴 광고라든지 DA 광고로서 광고를 진행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광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업체나 우리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쌓기 위한 바이럴 광고나 리뷰 네. 뭐 등등이 있겠고, DA 광고로서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검색 광고로 우리 뭐 제품이나 자사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광고죠. 그 이제 어필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럴 광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이럴 광고 사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럴 광고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 광고주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바이럴 광고를 집행할 때 집행 비용이 광고 비용보다 더 큰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 협찬을 해야 된다. 근데 인플루언서 협찬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엄청 비싸죠. 네, 특히 저희가 광고 대행사로서 그 광고주한테서 그 업무를 받으면은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직접 실행사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랑 컨택을 하는데 중간 단계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중간 유통 과정에서 단순히 단가가 붙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컨택하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네. 그게 불가하다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에서는 인플루언서 컨택을 하는데 인플루언서 컨택 팁이 사실 있습니다.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보통 아는 그런
이 인플루언서 찾는 플랫폼이 많잖아요. 네. 뭐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렇겠지만은 뭐 그런 플랫폼이 많은데 그쪽을 따져보면 이제 실행사가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가를 단순하게 얻고 그 정보로 인플루언서랑 직접 컨택을 해보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플랫폼에서 이 인플루언서한테 뭐 협찬을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500만 원으로 얘기를 안 하고 네.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인플루언서랑 협의만 된다면은 네. 그게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협상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네. 직접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한다면은 리스트를 뽑아놓을 수도 있고 네. 진짜 그 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 비용 아껴가지고 뭐 다른 매체 광고 진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뭐 다이대리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컨택을 어떤 것 쪽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바이럴 컨택을? 바이럴 진행을? 저는 그 약간 뷰티 업종 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바이럴 광고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뷰티 업종의 주요 타겟의 입장에서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은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또 이상하게 같은 제품을 써도 사람마다 발색이 다르기 때문에 좀 후기를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특히 저는 이제 그 블로그 리뷰를 많이 봐가지고 네. 보통 저는 뷰티 업종을 진행을 하면서 바이럴 광고를 진행을 해야 한다 하면은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기자단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바이럴 광고가 정확하게 막 전환이 어떻게 발생되고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막 엄청 좀 쉬운 매체는 진짜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뷰티나 아니면 식품 같은 것도 직접 섭취를 하는 제품이라서 좀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기자단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좀 아이 용품이랑 관련이 된 제품이다 하면은 뭐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맘카페 같은 데에도 네. 좀 침투를 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효율이 조금 정확하게 애매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은 그 바이럴 광고 진행할 때 블로그별로 따로 URL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네. 그 블로그가 우리 거를 올려주잖아요. 네. 그 이제 저 컨텐츠가 있고 그 뭐 하단에다가 우리 URL을 올려줄 때 따로 분류하면서 효율 확인도 하고 네. 그래서 각 블로그별로 괜찮은 블로거들은 나중에 또 협찬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수수료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네. 그냥 단순히 우리 컨텐츠를 올려주었을 때 어느 정도 뭐 비용을 드린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제품이 판매되면은 네. 몇 프로 몇 프로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인플루언서 제공한다 이런 걸 많이 해요. 맞습니다. 특히 인스타 쪽이나 뭐 유튜브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컨텐츠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카페나 이제 그 커뮤니티 쪽은 조금 뭐랄까 좀 민감한 상황이라서 네. 차라리 너무 광고성보다는 실제로 좀 사용 후기를 네.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대세인 카페들 있잖아요. 네. 그때 네. 그래서 뭐 이 카페는 한창 좋았다가 좀 안 됐거나 이쪽 커뮤니티가 떠오르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 뭐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신규 광고 브랜드들에서 DA 광고를 많이 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DA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요즘 입찰가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자사명보다는 일반 제품 키워드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킨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자사명으로 유입이 되면은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겠지만 자사 인지도가 없으면 검색량도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진짜로 뭐 스킨 아니면은 뭐 좀 세분화된 세부 키워드까지 사용할 수 있어도 좀 어쨌든 간에 경쟁이 심화된 매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DA 매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좀 저희 자사명을 알릴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네. 검색 광고보다는 저는 초반에는 DA 매체에 더 예산을 집중해서 운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검색 광고에서의 그 경쟁이 너무 세다고 하고 뭐 그 실제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리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고 하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예산 자체를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단순 DA 광고에서 우리 제품 홍보라든지 트래픽 광고를 돌리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소재단에서나 아니면 캠페인 세팅단에서 뭐 알림받기나 설문조사 그리고 폼 양식이라든지 네타, 구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아예 그 캠페인 목적 자체를 네. 이제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뭐 무슨 자사명 뭐뭐뭐를 검색을 해보세요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이 참여를 해갖고 설문조사를 하게끔 하든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드린다거나 네.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디비업 정도 그런 광고를 많이 하고 네. 뭐 이커머스 업종에서도 실제로 알림받기라든지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미리 구매를 하는 거를 아, 선 전주문? 네, 네. 그러니까 선예약 네. 이제 미리 예약했을 때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는 확실히 좀 어떻게 좀 광고비가 좀 효율적으로 나가는 느낌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세팅했을 때 어려운 점은 뭐 조금 가전환, 그러니까 가짜 전환도 좀 많고 네. 뭐 실제로 직접 전환인지 이게 간접 전환인지에 대해서 조금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자사명 검색량을 이제 뭐 자사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자사 페이지를 세팅하고 자사명을 늘리고 이제 광고 효율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광고를 통해서 광고 효율 분석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막 각각의 매체별로 보고서를 뽑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를 예로 들면은 다차원 보고서에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저희가 네,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예산이 한정적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타겟이라기보다는 시간대별로 또 이제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다차원 보고에서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쫙 뽑아본 다음에 비용은 소진이 많이 되는데 전환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시간대도 뭐 오프시키고 진짜로 딱 전환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도 집중해서 운영하는 전략을 또 세우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령에 따라서도 또 구매하는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전용품 비싼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어린 연령대에서는 판매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다차원 보고서로 뽑아가지고 효율이 없는 타겟한테는 노출이 안 되도록 또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가중치 입찰 가중치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냥 가중치뿐만이 아니고 직접 세팅을 그러니까 아예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을 좀 나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광고를 세팅한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캠페인이나 그룹을 막 여러 개 만들어갖고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좀 힘들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다차원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 데이터가 정말 상세하게 나와서 그래서 뭐 페이지 뷰라든지 이런 이탈률들 뭐 체류 시간 같은 경우를 많이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전환하고 직접 전환, 그러니까 직접하고 간접 전환 데이터를 많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전환율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또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지도 있고 실제로 뭐 네이버 광고, 그러니까 검색 광고뿐만 아니고 뭐 GFA 광고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유가 이제 서로 이제 전환값이 발생했을 때 중복값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간접 전환이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마지막에 그 직접 전환으로서의 전환만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30분 이후로 뭐 간접 전환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중복해서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각종 매체별로 확인도 하고 광고주랑 실제 전환에서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 좀 어렵죠,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경우는. 니콜라 요기츠님께서 광고할 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뭘 중요시 봐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종별로도 다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의도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자체에서 정말로 뭐 예를 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선 뭐 신규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네. 기존에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렵다고 저한테 대행을 맡기시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단 저는 초반에 이제 광고의 목표를 말씀 주셨던 대로 한번 여쭤보고 네. 그게 좀 전환이 목적이다 하시면은 좀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긴 하는데 근데 되게 사실 데이터가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엄청 많아가지고 네. 다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로그 분석을 통해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에 이제 유입은 많이 됐는데 이탈이 너무 많이 됐다 이러면 사실 전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세 페이지의 문제도 있다고 봐서 저는 좀 이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는 편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브랜드의 이탈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쨌든 구매 의도랑 맞지 않는 상세 페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고 그쵸.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도 좀 활용을 해서 좀 광고의 외적인 부분까지도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는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일단 매출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로아스 사실 로아스나 전환율 높이는 네. 게 우선적이긴 하죠. 네. 실제로 클릭률이 좋다고 해서 전환이 많이 되는 건 아니라서 클릭은 좋은데 전환이 떨어지면은 말씀 주신 대로 뭐 상세 페이지 문제라든지 뭐 제품의 경쟁사에 비해서 떨어져서 뭐 비싸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클릭률은 좋은데 전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사실 시장 조사 시장 전체를 좀 조사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상세 페이지나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사몰 하는데 결제가 안 되니까 저도 제가 테스트하다가도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광고주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려운데 연령이 더 높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맞아. 무조건 구매 안 한다. 이게 이탈률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는 네, 계산하는 게 좋고요. 근데 진짜 상세 페이지가 진짜 중요한 게 네, 유입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옵션이 너무 많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 내용이 막 뒤죽박죽이거나 하면은 저도 구매하려고 들어갔다가 구매를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제품 사용 주기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양이 많다고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품을 하나를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묶음으로 3개씩 팔아버리면 굳이 저는 그걸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구성도 그렇고 뭐 옵션, 선택 수 그리고 상세 페이지 내용, 썸네일 이런 것까지 다 사실 광고랑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고보다 더 중요한 맞습니다. 광고 진행 이전에 그래서 미끼 상품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너무 많기에는 아직 의심이 되거나 네. 조금 원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냥 미끼 상품 같은 경우로 이제 구매를 하게끔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찾게끔 하거나 맞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옵션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옵션이 사실 제가 정말 좀 와닿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근래 좀 이제 여름이고 너무 살이 좀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샐러드를 정기 구독을 알아봤는데 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그때 네. 제가 엄청 고민한 거. 네. 그래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실제로 이 세팅을 하면서 그쪽 해당 업종에서도 예전에 광고를 이제 진행을 좀 길게 했었을 때 광고주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도 헷갈려서 이거를 정리하는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할 것 같다. 정말 샐러드라는 이 시장을 장악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정리가 제대로 된 업체 못 봤어요. 그래서 옵션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정말 좀 단편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광고 소재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 적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 업종 이제 광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좀 사 먹고요.
일단은 뭐 네, 광고 효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로도 이제 분석 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GA4나 요즘 GA4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각종 분석 툴들이 있는데 그것도 스크립트를 심거나 뭐 픽셀 값 심고 이런 것들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 마케터가 좀 잘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뭐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또 해주실 말씀 없나요? 혹시 저처럼 뭐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실제로 뭐 셀러 사먹는데 힘들다든지 뭐가 있을까?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저기 옷이나 아니면은 신발 막 이런 거 살 때 사이즈 안 맞는 거 있는데 네. 저도 살펴봤어. 이제 인터넷에서 뭐 스토어나 이런 데 살펴봤는데 감이 좀 안 잡힐 때가 있어서 실착 모델이라든지 네. 하는 상품들을 좀 많이 관심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재 면에서 그걸 했을 때 정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전환이 됐는데 안 맞으면 환불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광고를 하고 광고비 지불하고 네. 전환까지 됐는데 환불하는 더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광고하기 전에. 그래서 특히 DA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렸던 게 네. 약간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는 소재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조금 한정적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DA 중에 메타 광고로 예를 들면은 진짜 영상 소재로도 잘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리뷰나 뭐 실착 관련된 내용이 담긴 소재가 효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뭔가 좀 물론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리뷰가 중요한 업종들이 특히 있잖아요. 네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의류 아니면 뭐 신발, 네. 그 뭐 화장품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 내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착용샷이라든지 아니면 리뷰 관련된 내용이 담긴 소재로 제작을 하는 게 좀 더 효율 개선 측면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뭐 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슈를 끌만한 소재뿐만이 아니고 실제 진짜 찐 리뷰, 네. 찐 리뷰로 소재를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뭐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라서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맨날 하는 일이라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대로 광고할 때 그냥 광고뿐만 아닌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 경험이 있는 저희 마케터한테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마무리도 될까요? 아마 지금 퇴근 시간일 거라서 휴가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연락을 또 따로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